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준실 씨가 대통령을 위해서 대리 처방받았거든요. 근데 가려움증이란 부작용이 있다고요? 동아일보 오늘 아침에 보도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에게 투여된 약들, 주사들, 뭐 이름을 들어보면은 뭐 태반 주사, 배국 주사, 신데렐라 주사, 종합 비타민 주사제, 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약들이 지금 대리 처방을 받아서 주사가 됐는데 그 기록들, 진료 기록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가려움을 많이 호소했다라는 진료 기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각종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거나 과하게 복용을 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의사의 처방전을 대리로 받아서 뭐 6, 7가지의 주사제들을 마구 섞어서 지금 주사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 이게 전문 의사들은요, 이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대표적인 게 피부 염증, 가려움증 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인 것 같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 이 차움이라는 병원하고 청와대하고 거리가 꽤 있는데 한참 뭐 차로 옮겨가 맞았다는 게 되는 거군요. 정맥주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병원 감염 사건들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주사제들을 혼합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지적하신 것처럼 병원과 청와대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 얘기가 대통령 관련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 참 듣기 불편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대통령의 관심 영역에 상당한 적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런 데 있었다는 것 같은 생각 때문인데요. 구자욱 차장, 이제 대통령이 5선 의원 하는 동안 결국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활동을 한 건데 대표 발의한 것 중에 글쎄요, 이런 노화 방지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는 것이 새로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관련한 그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1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에 이 박 대통령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제대열 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대열 관리를 그 민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 민간에서 한 것을 이 관리 전반을 국가가 맡도록 하는 그 규정이었고요. 그런데 2010년 전후로 시술을 이렇게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2009년 6월인데 그 다음 해인 2010년을 전후해서 이 줄기세포를 시술병원에서 4번 정도 박 대통령을 봤다라는 이 직원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차움병원이 이 무렵쯤 설립이 됐고 차움병원 통해서 줄기세포 시술 받았고 이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로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것처럼 보이네요. 내가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우리 병원에서 온 것을 4번 내 눈으로 보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의 그 증언에 따르면 일단 박 대통령은 2010년을 전후해서 줄기세포와 관련된 이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마침 이 박 대통령이 제대열 관리와 연구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다음 해에 이 차움이 설립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오비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차움 설립을 염두에 두고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 규정으로는요, 이게 임상 실험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맞았던 2010년 전후라면 대통령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특히 대통령이 올 5월 달에는 선진국 일부 국가에서는 이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선진국처럼 줄기세포 시술 관련한 규제를 풀겠다고 얘기했다. 큰 관심을 보였던 게 맞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대열은 그 산모로부터 이렇게 받은 그 태아의 그 혈액을 제대열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액을 제공받은 다음에 이걸 세포 치료제로 만드는 것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걸 현행 우리나라 법으로는 아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2009년에 이 박 대통령이 제대열 관리 법안 발의하기 3년 전쯤에 황우석 그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새로 물꼬를 튼 것이 이 박 대통령이었고 그 이후에 차움병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상당히 좀 석연치 않게 보인다 이런 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저렇게 아주 특수한 그 직역에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기업의 설립과 또는 성패 이런 걸 좌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제가 좀 악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볼 때는 저 법을 발의한 걸 보고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업계나 이런 데서 해당 국회의원을 초청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술을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네. 식의 어떤 초청을 하고 거기에 응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이 뭐 항노화 그리고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는 것 글쎄 모든 사람의 꿈일 수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이번 일이 터진 이후에 예전 같으면 공개되지 않았을 일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관심 영역 가운데 또 그 삶과 공적 영역 안에 이런 게 비중이 너무 큰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와 버렸습니다.